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천안의 산란계 농장에서 추가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2일 의심 신고가 들어온 농장에 대해 정밀 검사를 한 결과 고병원성 H5N8 형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가의 닭 9만 9천여 마리는 모두 긴급 처분됐습니다. 중수본은 발생지 반경 3km 이내 사육 가금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반경 10km 내 가금 농장은 30일간 이동을 제한합니다. 지금까지 충남에서는 9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48개 농가 284만여 마리의 닭과 오리 등이 긴급 처분됐습니다. 서산시 부성면 도비산 일대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60대 남성 A씨가 인근 저수지에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4시 15분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도비산 정상에서 먼저 출발했다는 일행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지난 2001년 도입된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충청권 지부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 상여급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에 따르면 성과 상여금은 교원의 한 해 근무 성적을 평가해 S, A, B 등급을 주고 이에 따라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상여금으로 주는 제도인데요. 등급에 따라 각각 기본급의 30, 40, 30%씩 배정되며 S등급과 B등급 간에는 1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3등급을 받을 경우 교사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고 소통과 협력 대신 경쟁과 갈등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인데요. 게다가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만큼 올해만큼은 차등이 아닌 균등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교조가 2019년 5만여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실태 조사에서도 성과급과 교원 평가 철폐가 국가가 해결해야 할 교육정책 과제 1위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수 전교조 충남지부 정책실장은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교원 성과급은 당장 폐지하는 게 정답이라며 당장이 어렵다면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3월에서 5월경 지급하는 올해 교원 성과급만이라도 균등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14일 올해만이라도 교사들에게 개인 성과급을 100% 균등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개정을 요구했는데요.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도 올해는 여론을 의식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냐고 전망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2016년에도 교원 성과급 폐지를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교육부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당시에 제도를 폐지하고 균등 지급한다면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한 교육의 질 개선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지역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충남도가 도내 낡은 식품위생사업소의 시설 개선을 위해 저리에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 건강증진식품과 안지희 주무관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건강증진식품과 안지희 주무관입니다. 네, 먼저 이번에 융자 지원 사업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충청남도에서 진행하는 시설 개선 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업소의 1%의 저리 융자로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도내 영업 신고나 허가를 득한 식품 제조업소, 식품 가공업소, 햇섭 인증업소, 집단급식소 등입니다. 네, 그러면 이 지원되는 융자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융자금은 낡은 시설과 실내 디자인 교체, 테이블 아크릴 칸막이 설치 등에 대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융자 한도로는 식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5천만 원,
식품 적개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3천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천만 원, 이와 별개로 화장실 개선 자금은 2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네, 낡은 시설이나 테이블 간에 아크릴 칸막이 설치하는 등의 다양한 곳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신청 자격 그리고 또 융자를 받고 싶은 사업주는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지도 소개를 해주시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주가 도내 시군의 식품위생부서에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들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30억 이상의 대형업소와 휴폐업업소, 퇴폐 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식품 적개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사업 통해서 어떤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시설 개선 자금 융자 사업을 통해 음식점의 쾌적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여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지역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저리로 지원되는 시설 개선 자금 융자 사업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도 건강증진식품과 안지희 주무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장은효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아산에서 있었던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CCTV 화면 속의 차량이 얼마 못 가 흔들리며 멈춰서는데요. 화면에선 보이지 않지만 직각 방향에서 나타난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려다 일어나는 자주 볼 수 있는 사고 유형인데요. 신호 없는 교차로는 무조건 서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좌우가 보이지 않는다면 일시정지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가 있다면 그 차량의 진로를 양보하면 됩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순서 꼭 기억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시죠. 지난 11월 홍성의 한 교차로 블랙박스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앞으로 가려다 좌회전해 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는 다행히 사고를 면했는데요. 중앙선 침범은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모든 운전자가 약속한 대로 차로를 지킨다면 사고는 크게 줄어들겠죠.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아산의 한 도로를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입니다. 전방 차량이 좌회전하려는 순간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넘어집니다. 차량을 피하려다가 넘어진 비접촉 교통사고인데요. 만약 오토바이 단독 사고로 생각하고 차량이 그냥 가버리게 되면 뺑소니로 처벌됩니다. 직접 부딪히지는 않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비접촉 사고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 차량을 예의주시하며 방어 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올해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청렴도 최고 등급 달성을 기반으로 올해에도 청렴 실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부패 취약 분야 집중 관리, 공직비리 신고 활성화,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등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합니다. 또 내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갑질 유형과 사례를 전파하고 관리자 갈등 조정 관리 연수를 실시하는 등 각종 대응 방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충남소방본부가 소방공무원 폭행 근절에 나섭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 폭행 사범에 대한 24시간 신속대응팀을 가동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검찰 송치까지 소방특사경이 전담할 계획입니다.
또 화재 취약 대상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기획 수사도 진행하는데요. 지난해 충남 소방특사경은 소방사범 89건을 입건해 15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2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예산군이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주민들에게 생활 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입원 치료, 격리 통지서 및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주민입니다. 지원비는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14일 이상 입원하거나 격리되면 최대 5인 기준 149만 원을 지급하고 14일 미만은 날짜별로 계산해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서산시가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전환에 한 대당 7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어린이 건강 보호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데요. 지원 규모는 총 2억 7천여만 원, 한 대당 지원금은 700만 원입니다. 대상은 어린이 통학용 소형 승합 LPG 차량을 새로 구입하고 신고 필증 주소지를 서산시로 등록하는 사람입니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서산시 환경생태과로 하면 됩니다. 몽골에서 날아온 독수리가 서산 천수만에서 발견됐습니다. 서산 버드랜드 사업소 직원이 예찰 도중 카메라로 포착한 건데요. 날개 꼬리표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19년 몽골 동부 지역 이크나르트에서 이동 경로 파악을 위해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몽골에서 날아온 독수리가 천수만에서 목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산군이 가축 경매시장을 통해 올린 농가 소득 창출이 1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곳은 지난 2009년 11월 개장한 예산군 가축 경매시장인데요. 10여 년 동안 거래두수 4만여 마리, 거래액 1,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가축 경매시장 규모는 송아지 300마리, 일반 소 150마리로 매월 넷째 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안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금요 야간 민원실을 운영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군청 1층 민원실로 가면 되는데요. 평일 낮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민원 서비스로 여권 접수와 교부, 인감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농업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운영 농민들이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딸기와 토마토 등을 스마트 온실에서 재배하는 60여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이 응답자들은 삶의 질 변화와 소득 증가 등 경제적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또 향후 운영과 시설 개선 의지도 높게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입니다. 화요일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새벽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충청 남부까지 확대되겠고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겠고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죠. 오전 기온은 2도 안팎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청양 0도, 당진과 서산 2도, 태안은 3도 전망됩니다. 낮에는 당진과 태안 8도, 그 밖의 지역은 9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수요일부터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하늘빛은 맑아지겠지만 기온이 다소 떨어지면서 오전에 영하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한편 목요일 오후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 날씨 보시죠. 우리 지역 바다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파고는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28일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에서는 18세 이상 도민 179만 명이 접종 대상자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의료기관, 고위험 집단시설 종사자 등을 최우선으로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백신 확보와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생활 방역에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